네,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따뜻한 실내에 자주 머물게 되죠. 그러다 보니 체중 증가 때문에 다이어트를 고민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겨울에 하는 다이어트가 여름 때보다 더 힘들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에 실제로 비만 환자가 증가하나요? 갑자기 겨울에 비만 인구가 는다기보다는요. 예. 아무래도 겨울에 체중이 좀 늘어나기가 쉽고 평소보다 좀 늘기가 쉽고 그리고 평소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던 분들도 겨울이 되면 약간 체중이 감소하는 폭이 조금 둔해지는 경향이 생기긴 합니다. 체중 조절이 조금 어렵다고, 둔해진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의 체중 조절 기전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섭취하는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적게 먹고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 그게 이제 체중 조절의 기본 원칙이 되거든요. 예. 근데 되게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경우 되게 뜨끈뜨끈한 탕류라던가 기름에 튀기거나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열량 섭취가 많아지게 되고요. 반면에 추우니까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외부에서 밖에서 하던 뭐 야외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하는 상황이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량 소비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운 날씨에는 아무래도 체중 조절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몸을 움츠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연말이 되면서 겨울에 뭐 해가 네. 간다고 자 만나서 한잔 하자. 그리고 네네. 새해가 바뀌면은 해 바뀌었는데 만나서 한잔 하자 이러면서 네네. 술 먹고 뭐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술도 많이 드시긴 하지만 음식 자체가 먹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여러 명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체중이 늘기가 쉬운데 몇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체중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배가 고픈 상태를 만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다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나는 점심부터 굶어야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 생각을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제 굶기 시작하면 배가 고픈 신호가 이제 오잖아요. 아, 내가 배가 고프다. 이건 내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적절하게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굶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거리가 될 만한 게 들어오면 이제 그때 빨리 그걸 저장하는 에너지로 비축을 하려고 해서 지방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살찌기 쉬운 몸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맛있는 음식 약속이 있다면 가능하면은 오히려 점심을 잘 챙겨 드시고 배고프지 않게 가셔야지만 그 살찌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술자리에서도 대개는 그냥 앉자마자 술이랑 안주랑 같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걸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앉자마자 가볍게 요깃거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술과 가벼운 안주만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드시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안주를 거의 밥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드시게 되니까 그게 이제 또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채소류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드시거나 과일이나 채소류를 미리 드시게 되면 그게 미리 포만감을 주게 되니까 조금 주된 음식을 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도 있죠. 먹는 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결국 또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네.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겨울철 운동 다이어트 방법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운동은 어떤 강도로 하면 좋은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겨울철이나 이럴 때도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강도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를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예. 대개는 막 숨을 헐떡이고 땀이 막 많이 비 오듯이 쏟아져야지만 이게 운동을 제대로 한 거라고 좀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우리가 그 심박수를 가지고 운동의 강도를 이제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20에서 자기의 연령을 뺀 것이 최대 심박수의 추정치인데요. 이 수치의 65에서 80% 정도 심박수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계산하고 이렇게 만져보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신다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만약에 걷거나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대화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강도로 하시면 되고요. 혼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가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있는데 그 노래가 숨이 헐떡여서 끊어질 정도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노래가 이어질 수 있는 정도면은 그게 적절한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런 분들이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활동량을 좀 많이 늘리고 난 다음에 체력을 키워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운동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도가 낮게 시작하고 점점 높였다가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강도 낮은 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끝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겨울에는 또 아침 기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갑자기 네네. 찬 공기 맞으면은 몸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지 네네. 않습니까? 뭐 겨울철에 운동할 때 주의할 사항 몇 가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우리가 몸의 방어 기전이 체온을 유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피부에 이런 혈관들이 수축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은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평소에 동맥경화도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태, 그 기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가거나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로 나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심장에 부담이 생기면서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리고 뇌졸중 이런 문제들이 생길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아무래도 보온 장구를 잘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아침에 신문 가지러 잠깐 나가실 때도 가능하면은 옷 같은 거 챙겨 입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근육이나 관절이 이렇게 많이 경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전후에 그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무래도 관절 손상이나 근육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추운 날씨 때는 아무래도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정 연령대나 아니면 어떤 질환을 가진 분들, 뭐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 질환 가진 분들, 네. 좀 주의할 질환 가진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우리가 어떤 계절이든 사실 다이어트는 안전하게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먹는 걸 많이 줄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걸 많이 줄이다 보면 근육량이 줄어들거든요. 아무래도 뭐 젊은 여자분들이나 아니면은 특히 중년 이후의 여자분들이 갑자기 먹는 양을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근육량도 줄어들고 또 특히 뭐 골다공증 있거나 이런 분들이 또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추울 때는 밖에 나가면은 이제 근육도 많이 긴장을 한 상태고 밖에 이제 얼음이 있거나 빙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근력이 약해지면서 낙상하거나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운동할 때 복장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무턱대고 두껍게 입으면 운동할 때 불편하고 네네. 어디 좀 열이 잘 빠져나가는 부분을 잘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되게 뭐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우리가 열이 잘 빠져나가는 부분이 목이라던가 두피라던가 귀라던가 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빠져나가기가 쉽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다 옷을 입으니까 옷으로 가려질 수가 있고 보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귀마개를 하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목도리를 한다거나 장갑을 낀다거나 이런 보온 장구를 잘 챙겨서 나가시는 게 필요한데 나가실 때는 그렇게 나가시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덥다고 두꺼운 옷을 그냥 얇은 옷 위에 두꺼운 옷을 겹쳐 입고 나가다 보면 하다가 더우니까 뭐 목도리나 이런 건 벗으면 되는데 이 겉옷 이렇게 두툼한 점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게 되면 갑자기 너무 추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고 나가셔서 하나씩 이렇게 벗을 수 있게끔 체온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겨울철 체중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점들을 조금 더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겨울철 자체가 활동량이 줄어들고 또 음식 섭취는 늘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애써 움직이지 않으면 체중은 늘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걸 일단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던가 하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늘리고 그리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잘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여름철에 멋지게 해변을 걸으려면 겨울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